안녕하세요. 정평중학교 1학년 학생들, 오늘은 세계에 대한 3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못다한 세계 속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 세계 속성을 잘 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수행평가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수업이 가장 중요한 수업이 될 겁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우리 세계 속성 두 번째를 배우기 전에 쭉 수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 조형요소와 원리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 세계 속성, 명도, 채도, 그리고 뭐 빛의 삼원색, 물감의 삼원색, 세계 혼합 등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리고 오늘 세계 속성, 여러 가지 세계 속성 을 배우고 색으로 표현하기 위한 기초 작업까지 오늘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색으로 표현하기 최종 작품을 네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잘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작품을 할 수 있게 미리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본다거나 오늘 물건을 정리를 해본다거나 그런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계 속성 두 번째, 첫 번째는 명시성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명시성이 뭔지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느낌은 오나요? 혹시 이 작품들을 보고? 지금 보면 노랑과 검정이 번갈아 가면서 있죠.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표지판 혹은 위험 을 알리는 이런 안내판 같은 게 다 노랑 바탕에 검정 글씨 혹은 검정 바탕에 노랑 글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이 명시성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 명시성은 두 색을 서로 대비시켰을 때 멀리서도 잘 보이는 정도를 명시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명시도가 좋아야 눈에 잘 띄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안전 표지판 같은 게 이렇게 되어 있고 도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급 커브길 이런 거에도 노란과 검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돌아다니면서 엄마 아빠 차를 타고 혹은 학원을 움직일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노란과 검정의 배치가 꽤나 많을 거예요. 그래서 명시도가 명도, 채도, 색상의 차이가 클 때 높아진다는 거. 그래서 검정색은 명도가 가장 낮은 색이고 노란색은 명도가 가장 높은 색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대비가 되면서 명시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은 주목성입니다. 주목성, 여러분들이 딱 느끼기에 벌써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색들이 되어 나와 있는지 혹시 보이나요? 빨강, 노랑, 주황, 보라, 파랑, 초록, 뭐 이런 원색이 많이 있죠. 원색이 많이 있고 이 주목성은 결국 말 그대로 주목도가 강한 색이에요. 자극성이 강해서 눈에 잘 띄는 정도를 말하면서 그래서 따뜻한 색, 채도가 높은 색이 자극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이런 소방차 같은 거, 소방차는 눈에 잘 띄어야 되잖아요.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이게 구급차인지 소방차인지 딱 보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게 빨간색이면 아, 소방차구나, 어디서 불이 났구나 라고 바로 인지할 수 있고 멀리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빨간색을 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색의 주목성이라고 해요. 자, 지금부터는 색의 속성 중에서 대비에 관해서 배울 거예요. 색의 대비에 관해서 여러 가지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 대비란 거는 하나의 색이 어떤 다른 하나의 색을 만났을 때 혹은 근접했을 때 이루어지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먼저 명도 대비를 보겠습니다. 우리 명도라는 건 색의 밝고 어두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 가운데에 있는 회색의 사각형이 모두 같은 색으로 보이나요? 어때요? 어떤 사각형이 가장 밝은 사각형일까요? 맞췄나요, 여러분들?
이 사각형은 모두 다 같은 색의 회색 사각형입니다. 근데 주변이 검정색, 조금 진한 회색, 흐린 회색이 있음으로 해서 이 사각형에 있는 첫 번째에 있는 회색이 가장 밝아 보일 거고, 두 번째가 중간일 거고, 세 번째가 가장 어두운 회색으로 보일 거예요. 이게 명도가 다른 두 색이 근접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 이 주변 색과 이 안에서의 관계를 보면 되는 건데, 결국은 같은 사각형인데 주변 색깔이 어둡고 덜 어둡고 밝고 그 차이에 따라서 이 안의 색깔도 영향을 받고 우리 눈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이게 명도 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회색을 더 밝게 보이게 하고 싶으면 주변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이 회색을 조금 눈에 덜 띄게 하고 싶으면 주변을 밝게 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명도 대비예요. 여기도 똑같은 노란색이 원으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떤 노란색이 가장 밝아 보일까요? 당연히 이게 밝아 보일 거고, 이게 두 번째일 거고, 이게 세 번째고, 이게 네 번째일 거예요. 이유는 당연히 주변이 어두우니까. 아까 명시성에서도 배웠잖아요. 노랑과 검정. 가장 끝과 끝에 있는 명도를 가진 친구들. 그리고 조금 이따 배울 테지만 이건 명도 대비라고도 할 수 있고 채도 대비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랑은 가장 밝기도 하고 채도라는 건 가장 맑기도 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탁한 회색 옆에 있으면 노랑이 더 맑아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명도 대비가 또 되고 채도 대비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검정색 빼고는. 그래서 명도차가 클수록 대비 현상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무채색의 명도 대비뿐만 아니라 유채색의 명도들 사이에서 또 대비 현상이 일어난다. 아까 본 게 무채색이었고, 이건 유채색과 무채색이 같이 있는 것도 명도 대비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색은 명도 하나만 갖고 있거나 채도 하나만 갖고 있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색상 대비입니다. 색상 대비는 색상이 서로 다르게 보이는 두 색을 서로 대비시켰을 때 원래 그 색보다 색상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서로 다른 색끼리 배색되었을 때 서로 각 색상환의 둘레에서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져 보이는 현상. 자, 이걸 보시면 이해가 더 갈 거예요.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자주색과 분홍색과 여기 가운데 있는 분홍색이 같은 색으로 보이나요? 어때요? 같은 색으로 보이나요? 선생님은 다른 색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같은 색입니다. 같은 색인데 이것도 결국은 옆에 있는 색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파란색 계열이 옆에 있으니까 이게 조금 더 분홍빛이 나고 빨간색 계열이 있으니까 이게 조금 더 파란빛이 나지 않나요? 파란 보랏빛? 파란빛이 조금 느껴지는 분홍빛이 나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색상 대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채색도 아니고 유채색이면서 색상이 서로 파란과 빨강 이렇게 반대되는 색깔이 또 되어 있으니 이 색이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근데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변 색깔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어 보인다. 실제로는 같은 색깔이지만 영향을 받는다. 이거를 색상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색상 대비의 두 번째 걸 한번 볼게요. 자, 요 가운데는 이번에는 떨어져 있지 않고 이어져 있는 연두색 원이 두 개가 있어요. 다리가 놓여져 있고요. 주변 색깔은 파랑과 노랑입니다. 자, 얘네 둘이 색깔이 어때 보입니까?
선생님은 여기 있는 게 더 연두빛, 노란 연두빛으로 보이고 이쪽이 조금 더 초록 연두빛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조금 더 진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색상이 같은 연두빛이라는 거. 그래서 주변 색상이 파란색이라서 얘가 더 밝아 보이고 밝아 보이면서도 노란빛이 더 도는 거고 이쪽은 노란빛이 돌기 때문에 얘가 더 연두빛, 초록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갔나요? 그래서 인접한 색의 영향을 받아서 색상이 달라져 보인다. 이게 색상 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채도 대비예요. 채도 대비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채도는 뭐라 그랬죠? 색의 맑고 탁한 거, 탁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색을 맑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원색을 맑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파스텔 톤이 아닌 원색. 그리고 탁한 건 파스텔 톤이라고 보면 돼요. 흰색이나 회색이 섞인 걸 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회색, 그리고 원색인 다홍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주황색이 있어요. 이 사각형도 여러분들 예상하셨겠지만 똑같은 주황색입니다. 근데 주변에 회색이 있느냐, 빨강이 있느냐에 따라서 얘네 둘의 채도 차이가 확 나죠? 어떤 게 더 맑아 보이나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답 나왔어요? 선생님은 첫 번째 게 더 맑아 보이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채도가 탁한 회색이 여기 옆에 있고 채도가 높은 빨강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얘가 채도가 낮아 보이고 얘가 채도가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채도가 높은 색은 더 높게 보이고 다른 두 색이 채도가 다른 두 색이 배색되어 있으면 완전히 다른 두 색이 배색되어 있으면 채도가 높은 색은 더욱 높게 보이고 채도가 낮은 색은 더욱 낮게 보이고 회색 더 낮게 보이고 주황색 더 높아 보이고 빨강보다 주황이 채도가 낮으니까 빨강이 더 높아 보이고 주황이 더 낮아 보이고 이해 갔나요? 요거를 설명한 거고 자 마지막으로 보색 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보색 대비는 많이 들어봤으려나 반대되는 색깔을 얘기합니다. 보색이라고 하면 반대되는 색깔을 얘기를 하는데 보색이 선생님이 나중에 색상환표를 보여줄 거예요. 색상환표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서로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반대되는 색깔들이 서로 보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빨강이면 여기는 청록이고 여기가 주황이면 이쪽에 있는 파랑이 보색이고 노랑은 여기 있는 보라색이 보색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대되는 두 색이 옆에 있으면 서로의 영향으로 각각의 색이 더욱 뚜렷해 보이는 현상이 보색 대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채색 옆에 유채색을 놓으면 그 무채색이 보색인 유채색을 더더욱 강화시키는 현상.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예요. 무채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톤이 다운되어 있는 보색과 보색인 청록과 자주를 옆에다가 놓으면 얘네 둘이 서로 더 작용을 해서 보색 대비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빨강의 보색이 파랑이라고 생각하지만 빨강의 보색은 청록입니다. 주황의 보색이 파랑이고 보라의 보색이 노랑 연두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비가 되고 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도 옷 입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옷 입을 때 튀고 싶으면 이렇게 보색으로 입으시면 돼요. 촌스럽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디 가서 눈에 띄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색의 매치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좀 더 잘했죠? 이 친구들은 사진 퀄리티도 높아요. 사진을 찍을 때도 여러분들의 작품이 잘 보이게 조명을 좀 조절을 하거나 색감 조절을 찍고 나서 좀 해서 더 돋보이게 해도 돼요. 이 친구들은 아마 그 작업을 한 것 같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
빨간색 책 밑에 깔고 파란색 책 밑에 깔고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대칭. 이거 형태 요거 반복. 이것만 다르죠? 펜이랑 지우개만 달라요. 대칭과 반복이 이루어졌고 색은 어떨까요? 색은 보색입니다. 파란 계열과 이 빨간 계열의 색의 보색 적용했습니다. 형태 통일도 됐고 반복도 됐고 이렇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자, 이 친구도 조금 복잡하지만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이 친구는 형태를 막 이 친구처럼 대칭으로 하진 않았어. 구도를 되게 잘 잡았고, 일부러 이 벽 뒤에 있는 것도 배경이 안 나오게 잘 배치를 했어요. 지금 거의 주황과 파랑이 많이 보이죠? 이 둘은 보색 대비 보색입니다. 그래서 보색 써졌고, 그리고 형태들은 다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구슬 같은 거 보이나요? 디테일하게 되게 많이 해놨는데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형의 반복, 구전, 이거는 진짜로 형의 반복, 그리고 색깔 변화도 있어요. 색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쵸? 파란 책, 일부러 주황색 천 이런 식으로 해서 구도도 변화를 시켰고 물건의 형태들도 다 변화를 시키면서 이거를 잘 구성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물건을 한번 배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물건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지금 계속 골라온 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작품들이 다 이런 작품들이네요. 이것도 너무너무 쉽겠죠? 완벽한 대칭. 근접보색. 이거 파랑인 것 같은데 사실 약간 조정을 좀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색 조정을 해서 약간 보랏빛으로 왔기 때문에 근접보색이라고 할게요. 유사 근접보색. 그리고 형태 완전 대칭 다. 일부러 이런 거를 다 찾았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여기만 조금 다르고, 그래서 대칭, 보색, 색의 뭐 형태 통일, 반복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색의 속성과 조형요소 원리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학습지 총 3개 나갔어요. 오늘까지 3개거든요. 오늘 요거 나갈 거고, 이 강의 들었으니까 이거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이 답지 드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시간에 요것들을 할 건데, 그 전에 거 버리지 마시고 잘 활용했다가 잘 모르겠으면 또 찾아보시고 하시면 돼요. 자, 색의 속성과 혼합 2차시 답지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자, 빈칸을 채우고 아래 질문에 답하세요. 빛의 혼합은 빛을 혼합할수록 점점 명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빛의 혼합을 가산 혼합이라고 합니다. 점점 명도가 높아지니까 더할까 해서 가산 혼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빛의 삼원색은 빨강, 파랑, 초록. 이 순서가 조금 그렇긴 한데 빨강 레드, 블루, 초록 G. 그래서 RGB라 그러죠. 여러분들 요 RGB 컬러, CMY 컬러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출력물, 이게 지금 우리가 모니터를 볼 땐 RGB로 보고 출력물을 할 때는 여기 나오는 CMYK로 봅니다. 자, 다시 넘어가지 말고 빛의 삼원색 모두 섞으면 흰색이 돼요. 여러분들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대 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대 위에서 초록 조명도 때리고 빨간 조명도 때리고 파란 조명도 때리는데 사람 있는데 그러면 온갖 색이 다 섞여서 어두워져야 될 것 같은데 사람 얼굴에는 하얀 빛이 나오죠. 이게 빛이 섞이면 섞일수록 밝아지는 성질 때문에 이 빨간빛과 초록빛과 파란빛을 쏘아도
무대 위에 있는 조명, 가수의 얼굴은 흰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빛의 혼합을 적용해서 표현하는 현대 미술을 미디어 아트라고 합니다. 어머, 미디어 아트가 아니라 라이트 아트요. 라이트 아트. 답지가 잘못됐네요. 라이트 아트라고 합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물감의 혼합은 물감을 혼합할수록 점점 명도와 채도가 낮아집니다. 물감 섞으면 여러분들 팔레트에서 섞으면 섞을수록 똥색이 됐죠? 그래서 물감의 혼합을 감산 혼합이라고 합니다. 낮아지기 때문에 감산 혼합. 그리고 물감의 삼원색은 아까 말했듯이 노랑, 옐로우, 요 자줏빛, 마젠타, 시안, 여기 하늘색 시안, 그래서 가운데가 K, 블랙, 그래서 C, M, Y,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출력물에서 나오는 우리가 보는 색깔이다. CMYK로 출력해야지 됩니다. 이런 얘기를 언젠가는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물감에 삼원색을 모두 섞으면 검정색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검정색이 없을 땐 요 세 가지 색깔을 한번 팔레트에서 섞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빈칸에 맞는 색의 삼속성을 쓰세요. 자, 너무 쉬웠죠? 이거 선생님 일부러 여기 안 지웠는데 명도, 색상, 채도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어떤 설명인지를 그냥 알아서 보면 돼요. 그래서 빨강, 노랑, 파랑 등 다른 색에서만 색과 구분되는 색 이름, 유채색에만 있다. 색상은 모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유채색, 무채색 중에 유채색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쪽 편 무채색에는 존재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유채색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가 색상이고, 그리고 명도, 색의 밝은 정도, 가장 어두운 부분 10, 0도 0에서 가장 밝은 부분 10까지 해서 11단계. 그래서 높고, 낮고, 그래서 여긴 0, 여긴 10. 그래서 11단계. 그리고 채도는 여러분들 아까 다 얘기했죠? 우리가 맑고 탁한 정도. 그래서 탁한 부분 1에서 선명한 부분 14. 여기가 14. 원색이잖아. 그리고 여기가 1. 그래서 14단계. 이것까지는 알지 않아도 되고요. 이거는 조금 더 전문적인 거니까. 그래서 명도와 채도가 이렇게 구분이 되고 색상 세 가지가 색의 삼속성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요 그림 많이 봤었죠?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세라 점 찍어서 점묘법으로 표현한 이 작품이 왜 이렇게 보이는지, 색의 혼합 뭐라고 할까요? 답은 병치혼합입니다. 병치혼합, 우리 여러분들 이거 옷 같은데 아빠 넥타이나 양복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잔실들이 검정과 흰색이 막 섞여 있을 거예요. 집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멀리서 보면 회색 옷으로 보여요. 파란색 줄무늬, 파란색과 흰색이 막 이렇게 겹쳐 있는 줄무늬, 이 체크무늬 옷을 멀리서 보면 하늘색으로 보일 거고. 이해 갔나요? 이게 우리 눈에서 착각을 해서 서로 섞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병치혼합이라고 하고, 1번의 회전혼합은 색팽이, 너무 쉬워서 선생님 안 냈어요. 색팽이, 회전혼합, 병치혼합은 이렇게 체크무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아까 말했던 가산혼합, 색광의 혼합, 이게 다 같은 얘기고, 불투명 혼합 그냥 선생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 답지의 답이 다 됐겠죠? 여러분들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끝이고 다음 수업 안내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요 정도는 해놨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오늘 수업 들은 거 지금까지 들었던 색의 속성, 그리고 뭐
세외 대비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조형 요소와 원리를 가지고 내 물건을 배치를 할 건지 내 주변 색을 먼저 한번 구분을 해보는 거 정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주에 요거 학습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진 찍은 거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요거는 필요 없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한다. 그러니 이번 주에 미리 찍어놔도 좋고, 찍어놓고 선생님한테 뭐 피드백 받아도 좋고, 아니면 주변 색 물건 찾는 것 정도까지만 미리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미션, 내 주변 물건 분류하기 정도까지만 해놓으시라.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내 주변에 무슨 색깔이 많고 내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이런 정도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멋진 작품 구상해보시고 오늘 학습지 나간 거 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오늘 수업은 끝입니다. 자, 모두 오늘 긴 수업 고생하셨어요. 이 수업을 잘 들어야만 할 수 있어서 수업이 좀 길어진 점 양해하시고 학습지 잘 풀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